5월 7일 코스피가 장중 7,500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겼고요. 아시아에서 TSMC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딜린룸에서 세레모니가 터졌고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7조 1,54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역대 최대 매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전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5월 6일 같은 외국인들이 3조 1,348억 원을 사들였거든요. 이것도 역대 최대 매수였습니다. 24시간 만에 10조 원짜리 태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축제에 와서 건배를 한 뒤 하루 만에 짐을 싸서 나간 꼴이에요.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급하게 돌아선 걸까요? 혹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 수익률이 몇 %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한국에서 1조 3천억을 뺀 진짜 이유. 둘째, 75%나 올랐는데 아직 싸다는 숫자의 정체. 셋째, 이게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 숫자가 깨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예요. 미국도, 일본도, 인도도 다 제쳤습니다. 시가총액은 6,815조 원까지 불어났고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를 차례로 추월해서 세계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이거 버블 아니야? 과장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이 만든 지표가 하나 있어요. 버핏 지수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증시 시가총액을 그 나라가 1년에 버는 돈, 그러니까 GDP로 나눈 겁니다. 우리 생활로 바꿔보면 연봉 대비 내가 주장하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100%를 넘으면 비싸다는 뜻인데요. 지금 한국이 얼마냐? 260%. 사상 최고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자기 재산을 1억 3천만이라고 우기는 거랑 같아요. 미국이 225%, 일본이 240%인데 한국이 26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미국 투자 플랫폼 브루포커스가 이 숫자를 보고 경고를 날렸어요. 이 수치가 20년 평균인 91%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향후 8년간 매년 마이너스 12.3%다. 무려 8년 동안 매년 12%씩 깎이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불리는 회사가 움직였습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회사는 한국 주식을 담은 ETF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iShares MSCI 한국 ETF. 운용 자산만 33조 7천억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월급 300만 원으로 따지면 11,00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5월 6일 레리 핑크가 이 ETF에서 하루 만에 뺀 돈이 4억 9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7,180억 원. 이 ETF가 생긴 이래 단 하루 최대 유출이에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하루로 안 끝났거든요. 5거래일 연속 돈이 빠졌습니다. 닷새 동안 총 9억 달러, 한화로 1조 3,200억 원. 코스피가 축제를 벌이는 동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나온 것 같죠? 버핏 지수 260, 블랙록 이탈, 8년 마이너스 경고. 어떻게 봐도 버블입니다. 근데요, 전부 틀렸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7.6배. 이게 뭐냐? 지금 주가를 앞으로 1년간 기업이 벌어들일 돈으로 나눈 겁니다. 체감으로 따지면 지금 가격에 사서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7년 반만 돈을 벌면 본전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75% 올랐는데 이 숫자가 7.6이라는 건 주가보다 이익이 더 빨리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버블이라고 말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면 정반대예요. 그 숫자가 선행 PER 7.6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싼 건지 비교해보면 감이 옵니다. 미국 PER이 20배예요. 20년 기다려야 본전이라는 뜻이죠.
중국은 14배, 대만도 15배 안팎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이 7.6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은 왜 가능할까요? 비밀은 이 PS에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1년에 주식 한 주당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PER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가 바로 이 EPS예요. 지난해 말 410이었던 코스피 선행 EPS가 올해 3월에 666, 지금은 966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주가가 75% 올라도 이익이 135% 올랐으니 값을 따지는 PER은 오히려 내려간 겁니다. 시험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전교 1등 정수가 올랐는데 커트라인이 더 빨리 올라서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들어가기 쉬워진 셈이에요. 참고로 코로나 폭락 때 PER 저점이 7.52배였거든요. 지금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75%가 올랐는데 코로나 바닥이랑 같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한진 박사. 1986년에 증권가에 발을 들여놓은 뒤 무려 40년을 현장에서 버틴 사람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를 그 자리에서 겪었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를 직접 목격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딜링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3번의 대폭락을 전구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뭐라고 했느냐? 외국인 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PER이 낮으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가치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은 이미 훨씬 전부터 더 올라 있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두 기업이 아직 싸다. 3번의 폭락을 통과한 사람의 눈에도 지금 PER 7.6배는 싼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좋은데 블랙록은 대체 왜 빠진 걸까요? 1조 3천억을 빼간 레리 핑크는 바보인 걸까요? 미국 금융사 스트라테가스의 수석 ETF 전략가 토드 손이 답을 줬습니다. 한국 주식의 모멘텀은 엄청나다.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일부 비중을 낮추는 건 합리적이다. 달리는 차에서 내린 게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안전벨트를 다시 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블랙록이 ETF에서 돈을 빼는 바로 그날 같은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물 주식을 3조 1000억이나 쓸어 담았거든요. ETF에서는 팔고 현물에서는 산 겁니다. 같은 외국인인데 한쪽 주머니에서는 빼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는 넣었어요. 일리가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ETF는 묶음 상품이에요. 한국 주식 전체를 한꺼번에 사고 파는 바구니인데 이 바구니째로 차익을 실현한 거고요. 대신 바구니 안에서 진짜 좋은 종목은 따로 골라서 현물로 직접 산 겁니다. 과일 바구니를 반품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망고만 따로 챙긴 거죠. 왜 하필 망고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코스피에서 벌리는 돈 10원 중 6원을 이 두 기업이 가져가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45%밖에 안 됩니다. 돈은 60%를 벌어오는데 몸값은 45%만 쳐주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로 치면 MVP를 받았는데 연봉은 팀 평균도 못 받는 거예요. 블랙록이 바구니를 버리고 망고만 챙긴 이유가 여기 있어요. PER이 싸니까 직접 산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5월에 부지 목표가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135만원, 삼성전자를 26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합산 전망치를 보고 판단을 바꾼 겁니다. 그 숫자가 441조 원이에요. 골드만삭스가 더 간다에 베팅한 근거가 이 숫자 하나입니다. 441조가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이 1년 동안 국방에 쓰는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군대를 7년 넘게 돌릴 수 있는 돈을 기업 2개가 1년에 벌어요. 이 이익이 계속 올라간다면 PER 7.6배는 유지되거나 더 내려갑니다. 블룸버그도 향후 12개월 코스피 기업 이익 증가율을 200%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버핏 지수 260%, 역사상 가장 비싸다. 그런데 선행 PER 7.6배, 코로나 때만큼 싸다. 같은 시장의 정반대 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겁니다. 비싸냐, 싸냐, 이 딜레마에 답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입니다. 5월 14일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땅을 밟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는 건 무려 9년 만이에요. 2017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반도체 수출 규제 카드를 직접 들고 가야 할 만큼 판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CEO, 애플 CEO, 보잉 CEO를 데리고 갑니다. 외교 사절단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트럼프 속마음은 뻔하죠. 중국한테 팔 게 있다. 근데 공짜로 팔 생각은 없다. 그가 들고 갈 카드가 뭐냐? 반도체 수출 규제입니다. 사전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스티브 부데인스 상원의원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날아갔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베인스가 만난 상대가 리창 총리, 중국 권력 서열 2위예요. 중재자가 먼저 갔다는 건 딜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이블 위 핵심은 하나예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 건지 조일 건지. 트럼프 카드는 반도체, 시진핑 카드는 히토류, 서로의 급소를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결과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익을 바꾸고, 이익이 바뀌면 PER이 바뀌고, PER이 바뀌면 여러분 계좌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베이징 결과에 따라 코스피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로 갈립니다. PER 7.6이 유지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갈림길의 양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합의입니다. 트럼프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H20 칩을 중국에 팔게 해줄 테니 대신 보잉 비행기 200대를 사라. 딜이 성사되면 중국 데이터 센터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를 대량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 EPS가 추가 상승하고 PER 7.6배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내려갑니다. 이 경우 골드만삭스가 찍은 코스피 목표치 8,002 현실이 돼요. 지금 7,500이니까 여기서 7% 더 가는 겁니다. 스케일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1조 원이었어요. 올해 전망이 202조입니다. 불과 9년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그때를 호황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근데 합의도 만능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미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있어요. 9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안 되면 관세는 30%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 발언이 공식 기록에 남아 있어요. 합의도 시한부입니다. 8월 중순이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시나리오 B, 결렬입니다. 시진핑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히토류를 끊으면 미국 방산 라인이 멈춘다. 미국이 먼저 카드를 내려놓게 만들겠다. 트럼프가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오히려 강화하고 시진핑은 보복으로 히토류 수출을 틀어막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이에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조립돼서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관세가 올라가는 순간 간접 타격을 받는 건 한국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단기 급락하고 EPS가 꺾이면 지금 7.6배인 PER이 10을 넘기 시작합니다. 코스피 이익의 60%를 책임지는 두 기업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무너져요. 7.6이 10을 넘는 순간, 그게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2017년 슈퍼사이클 때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21조를 찍은 뒤 어떻게 됐느냐? 2019년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사이클은 반드시 꺾여요. 김한진 박사도 이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내년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주가는 올해 피크아웃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합니까? 김한진 박사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익 전방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주가는 잘 안 빠진다. 다만 PER이 20배를 크게 넘어가면서 PER 말고 다른 기준을 봐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면 그때가 상투 신호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정확히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인터넷 기업은 PER로 판단하면 안 된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 그 말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 바로 그 직후 나스닥이 78% 폭락했습니다. PER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진짜 꼭대기예요. 지금은 7.6배입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숫자가 10배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배를 넘기면서 PER은 의미 없다는 말이 뉴스에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뉴스에서 코스피 신고가가 나올 때마다 선행 PER부터 찾아보세요.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 한 번이면 나옵니다. 7.6이면 아직 괜찮습니다. 10을 넘기 시작하면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 돈을 지킵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선행 PER. 지금 7.6배, 10배 넘으면 경계 모드, 20배 넘으면 상투 신호. 둘째, 현금 비중. 코스피 7,500 기준 김한진 박사는 50%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이게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5월 14일과 15일 트럼프 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분기점입니다. 팔기엔 이르고 올인하기엔 위험합니다. PER 7.6배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비상구 위치는 확인해 두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사는 쪽입니까? 파는 쪽입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률 몇 %인지 적어주시고요. 아직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은 이 영상 보고 생각이 바뀌셨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